안녕하세요.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파이어족을 위한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30대 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 투자법 나는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 니칼릭, 게리 쿤더스 짐, 박성우 옮김 시크릿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시작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은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전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풍족함, 개인적인 자유, 목적 있는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의 마음가짐과 전략이 당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자면 호주 멜버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첫 사업인 기타 레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타 레슨 사업은 금세 규모가 커졌고 저는 얼마 뒤 저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기타 강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미국 할리우드행 편도 티켓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꿈꿔왔던 락스타가 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락밴드를 꾸렸고 밴드 멤버들과 함께 전국으로 락밴드 공연을 다녔습니다. 락밴드 활동을 할 때 저는 락밴드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과 다른 투자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제가 락밴드 수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소득을 확보하고 저 자신의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은 저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빨리 당신의 목표와 당신 자신만의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도전을 선택한다면 자유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극한 모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글로벌 회사를 여러 개 창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통해 이러한 꿈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리고 싶은 자유로운 삶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말인 삶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엄청나게 좋은 선택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 책은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위한 큰 그림, 개념, 비전, 마음가짐과 전략 등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강점, 약점, 관심, 기회 등을 고려해 당신 자신만의 매일매일 주말인 삶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중요 원칙들과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점검하고 추가로 어떤 조사와 탐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투자나 창업이 처음이라면 각 장을 좀 더 심도 있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을 유발하고 당신과 잘 맞는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미 창업 경험이 있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위한 중요 원칙과 철학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제안하는 기회와 투자를 계략적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는 게리 꾼더슨을 공동 저자로 초빙해 그의 전문적인 재무 지식을 이 책에 녹였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재무회계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부분은 제 목소리와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만 게릭 역시 여러 장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비전을 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작업을 통해 얼마나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당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책은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직장 생활의 처세술이나 좋은 직장 얻는 법 같은 책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목적 있는 삶을 열망한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말인 삶 선언문.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에 책임진다. 나는 내 숙명의 주인이자 내 운명의 결정자다. 나는 계획적인 삶을 살며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 나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삶을 거부한다. 나는 마감 시한, 상사, 출퇴근, 좁은 사무실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나는 안정적인 삶보다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 나는 직장과 월급에 종속되지 않고 창업을 통해 독립을 추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월급과 직장의 노예로 살지 않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부채를 구매하지 않고 자산의 투자의 부자가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 것을 즐긴다. 나는 인생을 오랫동안 충분히 즐기기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한다. 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결단력 있는 삶을 산다.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도전적이고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나는 실패가 곧 패배가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촉매제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간다. 나는 실패를 통해 배우며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은퇴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목적 있는 삶을 추구한다. 나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나의 능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나 스스로 성취감을 고취한다. 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나는 모험을 즐기고 정해진 틀 밖에서 생각하고 큰 꿈을 꾸면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보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삶을 허비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 나는 나 자신만의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습관은 양날의 검입니다. 습관은 개선과 진보를 위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입니다. 반면에 습관은 행동을 자동화해 당신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므로 습관 형성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찰스 두이그는 자신의 책 습관의 힘에서 습관 형성과 습관 변화의 뒤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네 정중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기저핵이라고 불리는 골프공 크기만한 세포들의 집합체가 있습니다. 기저핵의 역할은 뇌의 다른 부분이 모두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습관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습관은 기저에게 평생 깊이 새겨진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 의해 증명됐습니다. 우리의 뇌는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찰스 두이그는 자신의 책에 뇌에게만 맡겨두면 뇌는 어떻게든 모든 반복적인 행위를 전부 습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화되면 우리는 신경을 덜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습관은 다음 3단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먼저 당신의 뇌가 자동 모드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신적인 유발인자인 단서입니다. 그 다음이 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단서, 반복, 보상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자동화가 되고 습관이 됩니다. 한 번 습관이 되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MIT의 앵그레이비엘은 습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뇌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실제로 습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년 휴가를 다녀온 뒤에 운전하는 법을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서 단서와 보상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만듭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나쁜 습관에 물들었으면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1. 건강한 습관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은 늦잠 자기, 패스트푸드 먹기, TV 많이 보기, 과소비 등과 같이 우리한테는 좋지 않지만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습관은 건강하게 먹기, 매일 운동하기, 목표 설정 및 계획같이 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길러온 것들입니다. 의식적인 습관은 노력이 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지불합니다. 2. 건강한 습관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계발서 읽기, 팟캐스트로 정보 습득하기, 교육 비디오 시청하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일상 습관은 당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해줍니다. 운동, 명상, 자원봉사, 친구 돕기 등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계속하기,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기, 부정적인 말하기,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하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일상 습관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더 자주 하고 부정적인 습관은 줄이기 바랍니다. 셋. 올바른 습관은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습관은 단지 당신의 목표 달성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웰빙에도 일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건강한 습관은 당신에게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 더 생산적이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즉시 버리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드는 3가지 방법. 1.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의식적인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을 당신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항상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아침 햇살 아래서 산책을 하십시오.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청취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시각화하고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싶은 일을 이 시간에 하십시오.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의식적으로 꾸준히만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당신 하루의 첫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날 일정을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일정을 세우십시오. 2.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룹의 일원으로 습관 변화에 동참할 때 습관을 변화시킬 확률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습관이 바뀌려면 당사자가 변화를 확신해야 하는데 그룹의 일원이 되면 변화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도와주려는 그룹은 당신이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고
어떤 습관을 새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당신의 변화 과정에 참여시키십시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신뢰와 믿음의 행동 하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 핵심 습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핵심 습관이란 아주 미비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가 물결처럼 널리 퍼지고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습관을 말합니다. 핵심 습관의 좋은 예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 그룹은 더 잘 먹고 일의 생산성도 더 높고 담배도 덜 피우고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참을성도 더 많고 신용카드도 더 적게 사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핵심 습관으로는 TV 안 보기, 잠 충분히 자기, 부정적인 말 삼가기, 돈 저축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는 한 달에 며칠 정도 명상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집에서 300km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가 한 말입니다. 일상의 변화 없이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일상생활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의 힘 이용하기. 습관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만들어주거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형성한다면 그 습관은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자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이 형성하고 싶은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부지런히 쉬지 않고 노력하십시오. 습관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근본 뼈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짐 론이 한 말입니다. 동기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만들고 습관은 그것을 지속하도록 만듭니다. 예스맨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라. 우리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기회에 수시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에 오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모, 즉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영감을 주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는 항상 예스의 반대편에 있다. 시도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놀랍고도 중요한 진보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는 쓸데없는 것으로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당신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예라는 폭군은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고 당신의 주의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킵니다. 또한 예라는 악마는 당신이 스스로 세운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해 당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게 합니다. 당신의 틀을 가두는 예에서 벗어나라. 목적 지향적인 사람에게 아니오는 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니오는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 예라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아니오는 당신의 목적, 열정, 재능에 부합하는 기회를 선별해 그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니오는 당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주며 당신이 예라고 할 때 그 의견을 훨씬 더 강력하고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의 선택권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방해 요소에 아랑곳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면 성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전혀 관계없는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업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테파니 멜리 씨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신을 천천히 조용하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라는 폭군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대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당신이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하라. 1. 확실하고 명확한 이유일 때 예하기. 라틴어 인도시는 자르다라는 의미이고 영어 단어 절개, 삭제, 결정의 어원입니다. 절개는 무엇을 안쪽으로 자른다는 뜻이고 절제는 무엇을 밖에서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결정이라는 말의 뜻은 무언가를 잘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가능한 옵션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적이나 예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2. 여유로운 마음 갖기. 우리는 정신적 결핍,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질투하고 질시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은 만국 공통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지어 그 기회가 좋지 않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예라고 말하고 싶은 함정에 빠집니다.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믿고 그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3. 어머, 이건 무조건 해야 해. 철학, 기억하기. 유명한 테드 강연자 데릭 시버스가 설파하는 아주 간단한 철학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어머, 이건 무조건 해야 해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냥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어머, 이건 무조건 해야 해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발을 담그지 말고 관심이 조금 있거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조건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4. 시간같이 소중히 여기기. 당신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시간이라는 한정되고 가장 소중한 자원을 가장 먼저 당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당신이 되면 당신의 이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해집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축복받은 능력과 재능을 개발해 최선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치를 통해 당신의 존재 이유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십시오. 5. 방해 요소 제거하기.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이메일, SNS 등을 통해 24시간 내내 모든 것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에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꺼버리십시오.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편할 때 당신을 찾고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당신에게 말 걸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일정을 잡고 약속을 한 뒤에 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6. 착한 사람 컴플렉스 주의하기. 우리는 종종 상대편을 기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예라고 말합니다. 상대편의 의견에 예라고 하면 할수록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상대편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상대편의 요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망치는 쓸데없는 삶의 잡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냥 아니요 라고 하라. 상대편의 요구와 잘못된 기회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만 예라고 하는 것은 당신만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상대편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꼭두가시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에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면서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원하지만 언제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게 무엇이든 지금 당장 뭐라도 시작하십시오. 지식과 정보, 능력과 재능, 확신과 완벽함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보다 더 시작하기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완벽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아무런 진보나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며 머뭇거리는 사람을 누르고 승리의 달콤함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완벽함의 추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변명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탁월함을 추구하면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살아라. 제 사무실 벽에는 쥐덫과 쥐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쥐는 머리부터 쥐덫에 들이밀고서 치즈 냄새를 맡다가 잡힙니다. 그러나 제 그림 속의 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쥐는 치즈를 얻기 위해 쥐덫에 들어가는 대신 쥐덫 안으로 철사를 살살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그림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 틀 밖에서 생각하라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의 일반적인 삶은 덫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덫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덫을 탈출할 수 있고 틀 밖에서도 원하는 만큼 치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잡혀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틀 바깥에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은 선택된 몇몇 소수를 위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54년에 인간이 깨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1마일 4분 벽을 깼던 유명한 영국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록을 갱신한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1마일 4분 벽을 그의 기록 갱신 9개월 만에 무려 30명의 다른 선수들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사실이나 선언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불가능은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수천 명이 이미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달성했습니다. 기록은 계속 갱신되고 있고 수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매일 주말인 삶 달성을 위해 당신 자신과의 계약을 마무리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말인 삶이라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몰리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